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38년에 발표된 채만식 작가의 태평천하입니다. 태평천하는 워낙 다양한 문학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어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이 태평천하에 하면서 쓰러지는 윤직원 영감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대목은 태평천하의 마지막 챕터 망진자 호야니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결말에 해당하는 장면이고요. 문학작품은 대체로 주제가 결말 부분에 잘 드러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을 샅샅이 살피면서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이 어떤 삶을 살았고 도대체 어쩌다가 조선인으로 태어났으면서 일본인들에게 지배받는 현실을 태평천하로 여기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 소설은 서술자가 조금 독특한데요. 구어체를 사용하면서 간접 화법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자처럼 상황을 그때그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판소리 사설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적인 배경은 정축년 1937년입니다. 중일전쟁일 때죠. 주인공 윤직원 영감의 원래 이름은 윤두섭이에요. 그런데 왜 윤직원 영감이라고 부르냐?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벼슬을 한 자리 했는데요. 지방의 향교 있죠? 그곳의 원장격을 바로 직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옛날에야 덕망 높은 사람들이 이 직원을 했지만 돈이 권력이 되면서 돈이 많다고 하면 그냥 시켜주는 직함이 됐습니다. 윤두섭의 외모를 묘사해 보면요. 키는 5자 9치, 그러니까 180cm 정도 되는 키에 몸무게는 28관 600, 110kg 정도 됩니다.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올해 72살이지만 자신의 몸을 살들이 챙겨서 그런지 정정한 건 꼭 30살 먹은 사람 같답니다. 자, 윤직원 영감은 만석군이에요. 돈이 아주 많고요. 땅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짠돌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돈을 절약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요. 줄 걸 안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일화를 볼게요. 윤직원 영감이 좋아하는 건 소리예요. 판소리라든가 민요라든가 이런 걸 부르는 명창대회를 무척 좋아하죠. 그걸 구경하고 싶어 해요. 그럼 구경을 하러 가려면 뭐가 될까요? 네, 오며 가며 버스 값이라던가 인력거 값이라든가 또 표를 사야 하니까 표값이 들겠죠. 게다가 좋은 자리에서 보려면 더 비싼 표를 사야 하죠. 그런데 그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해결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일단은 버스를 타고요. 돈을 낼 때 일부러 큰 돈을 내는 거예요. 지전을 내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에게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버스를 안내하는 분이 거스름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 돈을 안 내고요. 공연 티켓은 꼭 하등표, 그러니까 가장 싼 표를 사놓고요.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우깁니다. 사실 소리를 구경할 때 가장 낮은 자리는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제일 비싼 표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등권을 샀으니까 무대에 가까운 지층에 앉아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진짜 못났죠. 여기에 15살짜리 기생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 아이 표는 사주지도 않고 알아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화 갈게요. 인력거를 타고 돈을 안 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윤직원 영감이 얼마요? 하고 물어보니까 인력거꾼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저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내 맘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냥 가시오. 난 돈 안 낼게요. 만석군이잖아요. 이 돈을 아껴요. 결국에는 20전을 차비로 내어주는데 그것도 그냥 안 줘요. 한번 가세 동전을 싹싹 닦아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로 50전짜리를 줄까 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일하는 삼남이라는 산지기의 아들이 있는데요.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고요. 집안 사람들이 쌀밥을 먹으니까 보리를 먹어야 아이를 벤다면서 며느리들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쌀을 아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윤직원 영감은 왜 이렇게까지 돈에 집착하는 걸까요?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는 별명이 말대가리였던 윤용규인데요. 원래는 진짜 게으른 사람인데다가 노름이나 하던 작자였거든요. 굉장히 무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출처가 모호한 돈 200냥이 생기더니 이건 소설에도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새끼 부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큰 돈을 거머쥐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노름을 싹 끊고 살림꾼이 되어서는 땅을 불리고요. 그러고는 천석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윤용규가 살아있을 때 자주 화적들이 쳐들어왔었어요. 화적대는 보통 살길을 잃은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윤용규의 소작인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윤용규가 화적대의 표적이 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소작인들이 못 살 만큼 소작료를 쥐어짜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은 근데 굉장히 억울해해요. 그 당시에 욕심 많은 수령이 자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돈을 뜯으려 하기까지 하는데 소작인들도 자기를 상대로 도적질까지 하니까요.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소작인이 지주 집을 털러 왔겠어요. 어쨌든 윤용규는 마지막에 도적을 상대로 발악처럼 칼을 잡고 휘두르다가 결국 목덜미에 도끼를 맞고 죽습니다. 이때 윤직원 영감은 부인과 함께 몸을 피하는 중이었거든요. 어차피 화적을 마주치면 매를 엄청 맞으니까 이 집안 남자들은 각자 도망치라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어요. 일단 몸의 위협을 피하고 나중에 집안을 수습하자. 이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 윤직원 영감은 자기의 아버지 시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게 1903년 개묘년 3월 보름날의 일이었어요. 그때 윤직원 영감은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하는 절규를 합니다. 윤직원 영감의 소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어쨌든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이게 윤직원 영감의 삶의 모토가 된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 일본에 붙어도 돼.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돈이 최고야. 돈은 무조건 안 써야 돼 이거죠. 물론 윤직원 영감의 뜻대로는 안 됩니다. 자, 윤직원 영감에게는 아들이 둘 있어요. 한 명은 본부인인 오 씨가 낳은 윤창식이고요. 나중에는 윤주사라고 불립니다. 윤주사는 나이가 50인데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다 빌려주는 바람에 윤직원 영감이 그 빈문서를 처리하느라 어찌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나중에는 윤주사를 준금치산 선고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정신이 똑바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니 내 아들과 계약한 내용은 모두 무효요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윤주사는 정신을 못 차려요.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요 돈을 빌려주고 다닙니다. 다른 한 명은 시골의 술집 여자와 낳은 윤태식입니다. 15살밖에 안 됐어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런데 발육이 잘 되지 않아서 아직도 몸이 작고요. 정신 연령도 낮아서 집에서 굉장히 떼를 많이 쓰고 땡깡을 부리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태식이를 끔찍하게 아껴서 누구라도 태식이를 울리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윤직원 영감은 이 밖에도 다양한 사업에 온 힘을 쏟아붓는데요. 첫 번째는 가짜 족보를 만들어서 신분 세탁을 하고요. 이 부분은 3대의 조의관 영감하고 비슷하죠. 두 번째는 양반과 사돈을 맺어서 신분을 공고히 하는 겁니다. 자, 아들 윤창식은요. 고 씨와 혼인을 하도록 했고요. 손자가 2명 있거든요. 윤종학과 윤종수. 종수가 손윗 손자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예요. 자, 종수는 박 씨와 혼인을 시켰고요. 종학이는 여염집 조 씨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자, 신분에 따라서 그냥 윤직원 영감이 정해주는 대로 했으니까 결혼 생활은 당연히 전부 불행하겠죠. 윤주사 윤창식은 옥화라는 첩을 끼고 살고요. 종수는 매번 술을 마시러 돌아다니느라 집에는 오지도 않아요. 종학이는 공부하러 일본으로 떠나서 얼굴은 비치지도 않으면서요.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편지로 쓰고요. 자, 이 밖에 세 번째는 아들은 일단 글렀다. 윤주사와 태식이는 글렀다. 그래서 손자 둘, 종수와 종학이를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과연 될까요? 아니죠. 종수는 17살에 낙제해서 19살 때까지 삼수를 했는데도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술을 마시고 여자를 만나면서 지금의 군수에게 뇌물이나 바치며 살고 있고요. 종학이는 종수와는 다르게 우등생이라 이 윤직원 영감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동경에서 사립대학 법학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학이는 나중에 사상관계로,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경시청에 잡혀갑니다. 윤직원 영감이 쌓아올린 모든 욕망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인물이 바로 윤종학이에요. 그러고 보니 대를 이어서 욕망 하나는 똑같네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첩을 두고자 하는 욕망이요. 하지만 모두 좋지 않게 끝날 뿐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72살의 나이에 아까 이야기했던 춘심이 있죠. 얘의 나이가 몇 살이냐? 15살이에요. 이 어린 기생을 옆에 두고 싶어서 반지도 사다가 받쳐보고 맛있는 것도 주지만 결국 어린 기생은요. 종수의 아들인 경손이와 눈이 맞고요. 윤주사, 윤창식의 첩 옥화 있잖아요. 옥화는 윤주사 몰래 서울에서 다른 남자를 찾다가 윤창식의 첫째 아들 있죠. 종수와 마주치게 됩니다. 종수도 술집 여자를 만나러 나간 거였고요. 옥화도 새로운 남자를 찾으러 나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둘이 마주친 거예요. 서로 놀라서 후다닥 도망치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런 쓸모없는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나라가 팔리고 같은 민족이 고통받는 그 시대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친일파 윤직원 영감의 일가족을 등장인물로 삼아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하지만 작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직원 영감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아니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이 불황당패에 들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냐. 거리에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수십만 명 병사를 데리고 일본이 우리 조선을 보호해주는데 얼마나 고운 세상이야. 이 태평천하에 이렇게 윤직원 영감은 영영 깨닫지 못한 채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채만식 작가의 소설 태평천하 여기까지였고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